뭘 먼저 건드려야 된다? 이거를 좀 먼저 잡아줘야 된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게 평균적으로 3초에서 5초 정도 좌우 대칭적으로 이분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여기 움직임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를 만져볼 필요도 없이 리듬만 내 힘을 하나도 안 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긴장도가 바로 느껴져. 그러면은 저 둘 중에 뭘 선택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서 만져보면서 테스트 할 거예요, 뻑뻑하네? 이게 조금 더 고급이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감각 두개천구 리듬을 바로바로 캐치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실제로 내가 임상에서 계속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근육 근막이나 두개천구 리듬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충분히 연습을 한 상태에서 다른 분들한테 세션을 해줄 때 그 전까지는 내가 확인해보고 실제로도 근막 테스트를 해보고 근육이 얼마나 타이트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그걸 계속 확신을 가지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스스로 할 때. 이런 CV4 테크닉 이런 거를 좀 구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CV4 테크닉을 예전에 이게 가장 편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만 넣어서 하는 게. 근데 제4내실 압박법이라고 하는 두개천근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정확하게 구사가 되려고 하면 이 배구공 토스 모양으로 이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 안에 이렇게 해야지만은 제4내실 쪽에 바로 뒤쪽에 컨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사들이 가르쳐 주는 분들이 많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를 쓰긴 쓰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여기에요. 그래서 손해가 여기 있는데 바로 여기 손해 바로 앞에 제4내실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제3내실, 제1내실, 측내실도 아니고 제4내실 압박법이 가장 중요하냐 두개천근요법에서 리듬으로 할 때는 제4내실에 뇌척수액이 중요한 건 아시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뇌하고 척수를 닫고 있는. 근데 제4내실이 가장 많이 모여서 퍼지기 시작하기 직전의 장소예요. 그래서 제4내실 쪽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제4내실을 우리가 뜯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사지를. 근데 가장 가까운 곳에 컨택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해서 제4내실, 그 다음에 후두골, 그 다음에 두개천골 리듬이 이 하나의 뼈지만 이게 후두골도 약간 펴져졌다 좁아졌다 한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손을 모아서 요거를 넓었다 수청되고 수축되고 할 때 요게 조금 느리거나 뇌척수의 리듬이 조금 느리거나 두개천골 리듬이 떨어지면 뒤통수의 제4내실 쪽에 대고서 얘가 이렇게 벌어지고 좁아졌다 할 때 벌어지기 직전이나 오므러지기 직전에 얘가 못 가게, 얘가 움직임이 사라지게 내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얘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꾹 누르는 게 아니고 얘가 움직임이 있는 거를 살짝 못 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작용이 있는 거를 내가 일부러 잡아서 못 움직이게 이걸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 압력이 계속 증진되면 그대로 놔주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두개천골 리듬의 리듬으로 평가를 하고 치료를 할 때 쓰는 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상이 너무 작거나 조그맣거나 이게 하는 사람이 너무 불편하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딱 쓰는 거지. 제4내실 압박법을. 원래는 배구공 뒤통수 뼈가 배구공이라 생각하고 내가 토스하듯이 이렇게 컨택을 해서 걸쳐놓는 게 맞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두개천골요법의 CV4 테크닉이긴 해요. 뇌척수액을 한 바퀴 싹 돌리기 위해. 요것만 제대로 구사해도 바로 수면 상태에 이렇게 수축, 팽창,
넓어지고 후두골 뼈 자체도 약간 넓어지고 좁아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이걸 느끼면서 저는 실제 임상에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저도 나름대로 패턴이 있어요. 물론 전신평가를 하지만, 자 CV4를 바로 이제 전신평가를, 저평후두관절 평가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저평후두관절 좀 만지기 전에, 저평후두관절 교정하기 전에 CV4를 원래 릴렉스를 좀 어느 정도 시켜놔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저평후두관절 맞춰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어풀 테크닉, 측두골 테크닉, 두상이 변형이 된 거잖아요. 원래 그 후천적으로 변형되신 분들도 있어요. 선천적인 건 조금 하기는 물론 힘들지만, 물론 당연히 그것도 두종골 있죠. 두종골은 베리에이션,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여기 자체를 이렇게 이완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그것도 뭘 먼저 건드려야 된다? 이거를 좀 먼저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종골 있죠. 코네드는, 자, 이게 관상봉합이에요. 얘가 이렇게, 내외전 돼가지고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코네드 있잖아요. 뾰족하게, 막 이렇게 꽃갈콘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거. 옆장구는 어떤 패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톡 튀어나오신 분들. 그분은 어떤 패턴? 약간, 그쵸. 약간, 이렇게 두상이 넓어지면 무슨, 두개천골에서 무슨 어떤 패턴을 가진 분일 것 같아요. 저평골하고 후두골이 굴곡 단계, 이렇게 가면서 전체적으로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뼈들을 옆으로 넓게 하면서 딱 긁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옆장구일 확률이 높아서 뒤쪽으로 끌고 가는 패턴의 그런 걸 SBS를 먼저 저평후두관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옆장구 스타일로 이렇게, 이게 만약 봉합적인 과정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관상봉합을 뜯어가지고요, 압축, 이완, 그 다음에 들었다가 그 다음에 놓고, 그런 테크닉도 기본적인 두개천골 테크닉이 있어요. 그런 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전수를 해줄 거고, 요것도 두피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 날 때까지, 이 봉합이 벌어진다는 느낌 날 때까지. 요건 리듬하고 크게 많이 상관없이 메카닉적으로 실제 두상 자체를 교정을 하거나, 이걸 하고서 리듬을 또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 두개천골 리듬의 변화를 좀 시킬 수가 있어요.